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저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네, 샌드뱅크 백근종 이사입니다. 네, 디지털어셋 박상혁입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개당 4천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가즈아를 외치는 그런 분들도 덜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 정말 그린라이트가 켜진 것인지 시장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급등 배경은? 네,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좀 괄목할 만한 단기 상승을 주말 사이에 보여줬습니다. 원래 28,000달러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많이 올라서 지금 오늘까지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31,000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3500에서 600달러 선을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화로는 4,116만 원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는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상혁 기자님, 어떤 것이 상승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주에 두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현지 시각으로 10월 18일에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이 수정 신청 제출서에는 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추종 메커니즘이라든지 이 가격 리스크에 대한 시스템을 좀 수정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이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 수정 신청서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이 신청에 대한 그 소송이 최근까지 있어 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복수의 외신 매체에서 이 법원 사이트에 SEC가 항소 기한까지 이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송은 이제 항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재검토해야 된다. SEC가 이 ETF를 재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이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를 거절했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했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안으로 이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SEC가 다시 이 ETF를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 긍정적인 재료로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량이 약 4년에 한 번꼴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보상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희소해진다. 이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이 반감기가 이제 다가오면은 비트코인 상승이 통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이게 내년 4월로 지금 예정돼 있어서 네. 곧 있으면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이 전망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10월 7일에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정확하게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은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 전망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자산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좋은 이제 이 재료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 다시 한번 좀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반감기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내년 한 4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반감기 효과일 것이다. 요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후에 금 가격이 실제로 올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로 보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비트코인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 저희가 방송을 마친 직후, 그러니까 월요일 밤 시간대
평소에는 좀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큰 오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코인텔레그래프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제 크립토 매체에서 사실 비트코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잘못된 뉴스를 보도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게 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제 비트코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완료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정확히는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온 보도는 아니었고요, 트위터에 올라온 보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맞냐 아니냐를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안 이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27,000달러 선에서 3만 달러 위로 이제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사실관계가 1시간 정도 뒤에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 아직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검토 중이고 승인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트코인 3만 달러 이상 올랐던 게 다시 28,000달러 아래까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이 비트코인 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가짜 뉴스가 나온 뒤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28,000달러 선을 결국엔 지지를 하고 지난주 내내 계속 상승을 했고 이게 지금 상승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잘못된 뉴스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었다가 이것이 오보라는 것이 알려지자 폭등하기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는데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야금야금 조금씩 폭등을 했었던 상한선까지 지금 회복을 하고 오늘 날짜로는 사실 그 이상으로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불장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백훈종 이사님, 이거 불장의 신호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ETF의 오보 이후에 가격이 다시 상승해가지고 현재까지 온 이유는 좀 기술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옵션 마켓 때문인데요. 네. 옵션 시장에서는 그 ETF 오보가 나오기 전에 한 26,000달러에서 28,000불 대에 가장 많은 콜옵션들이 많이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그 옵션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죠. 그것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가 26,000에서 28,000 사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실물 가격이 28,000불 정도를 터치를 하면은 그 옵션이 이제 행사가가 동일해지는, 그러니까 옵션이 쓸모가 없어지는. 네. 옵션엔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그렇죠. 그게 현물 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은 그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콜옵션들이 거기에 많이 묶여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오보가 터지면서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콜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이 콜옵션을 매수해 놓은 세력들이 증거금을 막 넣어야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했던 세력들이 증거금을 막 넣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 포지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죠.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면은 그 손실률을 메꾸기 위해서 증거금을 더 넣고 그러려면 사야 되겠죠, 현물을. 그리고 가격이 더 오르면은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계산된 바로는 1%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마다 네. 한 2천만 불 정도의 비트코인이 추가로 매수세가 들어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매수세가 옵션 마켓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가격이 안 굉장히 떨어지고 재밌는 해석이네요.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ETF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ETF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따라 연말로 가까우면서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중에 너무 많은 매도 포지션을 걸어놓은 옵션 마켓이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지금 추가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이 결국에 지금 하방을 보고 옵션을 사실은 이제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이 상승의 재료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는 뭐 JP 모건도 며칠 전에 보도하기로는 내년 1월 이전에 비트코인 ETF 승인될 가능성이 뭐 90%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가격이 상방을 보는 것이 더 약간 자연스러울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증거금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겁니까? 콜옵션은
현재 12월 말 만기로 돼 있는 네. 콜옵션 그 12월 말 만기가 도래하면은 이제 행사가 되는 그 콜옵션이 네. 가장 많습니다. 현재 거래량 중에서. 네네.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해서 행사가는 32,000불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32,000불 정도 될 거다, 혹은 그 이상일 거다라고 보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거죠. 만약에 32,000불 이상으로 올라가면 나는 32,000불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니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이 가장 크다는 걸 현재 방증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력은 뭐냐면 그런 쪽으로 보는 세력이 아니라 더 떨어질 것으로. 델타 뉴트럴이라고 해서 네. 그 현물 가격의 어떤 변동성과 상관없이 네. 계속해서 옵션에서 프리미엄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델타 뉴트럴한 전략은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계속해서 상관이 없죠. 옵션을 트레이딩해서 거기서 프리미엄만 먹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옵션과 현물 가격의 어떤 변동성의 관계를 0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이거든요. 이런 세력들이 이제 하방을 걸어놓은 거예요. 네. 매도를 막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변동성이 튈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한참 엄청 심심한 장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연말까지 쭉 횡보할 거라고 본 거죠. 저희도 지난주에 사실 연말까지 횡보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베팅 해놓은 건데 네. 이것들이 다 터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다 터지나요?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 2천만 불씩 터지면은 사실 제가 옵션 정확한 이제 전체 거래량을 모르겠지만 네. 계속해서 1% 가격 오를 때마다 2천만 불씩 터지면은 글쎄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다가는 뭐 이러다가 5만 불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옵션 마켓이 현물 마켓보다 아마 더 클 겁니다, 거래량. 그렇죠. 그래서 사실 CME를 좀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일선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불장의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르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이지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둘러싼 어떤 관계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불장이 오지 않았다는 건데, 두 분 보시기에는 비트코인이 그럼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알트코인도 좀 이 온기가 전해지면서 따뜻한 불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박상혁 기자님.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기적으로는 이 가격적인 측면을 물어보셨으니까 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은 중기적인 가격선은 31,000달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3만 네, 달러. 네. 그 근거로는 이 올해 들어서 정확히 말하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 15,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죠. 네. 되게 고점에 비해서 심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31,000달러 선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3월에도 했었고, 4월에도 했었고, 6월에도 했었고, 7월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31,000달러 선까지는 일시적으로 도달을 했는데 네. 그 가격을 주간 이상으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31,000달러 이하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31,000달러가 말하자면 그 꼭지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이나 혹은 뭐 자산 시장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끼리 흔히 말하는 거는 네. 마감봉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주간으로 따졌을 때 31,000달러를 완전히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31,000달러가 완전히 끝까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기적인 상승장과 하락장이 좀 갈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지금 시기가 좀 재밌는 게 네. 31,000달러가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네. 지금 월 말로 지금 다가가고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네. 이제 월봉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월봉이 만약에 31,000달러 이상에서 지켜진다는 마감된다. 더 강력한 신호가 되겠군요. 네, 그러면 좀 더 중기적으로 좋은 신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신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중기적인 신호 이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 기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그 파이낸스 클럽인 뉴욕이라고 하는 네. 어떤 그 이벤트에 가가지고 11월 FOMC 결과를 어느 정도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동결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그렇죠. 비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 현재 고금리는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 이유는 이제 역시 미국의 현재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고용률도 좋고 뭐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이 다 어떤
GDP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JP몰건과 골드만삭스가 지금 연말 GDP 성장률을 미국의 GDP 성장률을 2배씩 올렸어요. 전망치를.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미국 경기가 현재 좋으니까 그 기준금리는 내릴 필요가 없다. 적어도 내릴 필요는 없다. 단지 11월 달에는 동결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어떻게 할 거니 또는 내년에 어떻게 할 거니가 궁금한 건데 이 사람의 의중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니까 나머지 이제 재료들이 뭐가 남았나 보는 거예요. 시장은. 네. 뭘 보냐? ETF가 당연히 보이겠죠.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이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굴리는 돈이 한 1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3조 달러라고 보는 기관도 있고 그래요. 100조 달러라 보고 100조 달러 중에 얼마나 비트코인에 지금 넘어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뭐 IRA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별도 계좌를 터야 되는 불편함. 네. 그리고 어떤 한 화면에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ETF가 나오면은 이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담듯이 포트폴리오에 고객 자산을 담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을 드디어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과연 담길 것이냐. 1%만 해도 1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네. 아까 100조 달러니까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면은 비트코인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반감기가 있잖아요. 네.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고 수요가 는다는 상황은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캐시우드 같은 사람들은 2023년 올해 말까지 한 140만 달러 정도, 14만 달러죠. 14만 달러까지 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담백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쪽에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이제 블록스트림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람은 10만 달러 베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트코인 내년 반감기까지 10만 달러가 반드시 도달한다. 네. 이렇게 베팅을 하기도 했고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들도 이제 13만 5천 달러 예측하기도 했고 다들 10만 불 정도 넘어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는다. 수요는 ETF, 공급량은 반감기. 네. 예, 이 이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정도면 불장? 저는 10만 달러를 넘어가는 순간 불장이 시작될 10만 거라고 달러. 봅니다. 아직 좀 그러면 여유가 좀 있네요. 아직 멀었죠. 사실 4만 달러 정도 그렇죠. 이제 수준이니까. 지금은 사실 3만 달러 이제 간 넘은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전고점이 6만 8천 달러 정도고요. 그렇죠. 10만 달러 정도는 가야 알트코인으로 좀 온기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알트코인 얘기 중에서도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신 얘기를 궁금해하신 얘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